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박영준 딸 얘기도 좀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박형준. 네. 박형준 딸. 아, 이 또 김승현 그 교수께서 네. 퇴임 기념으로 네. 이 이벤트를 결국 끝내 세상에 벌리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진구에 있는 박 후보 사무실 앞에서 이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또 부산까지 내려가셨네. 그러니까요. 폭로하려고. 네. 네. 홍대 입시에서 박 후보 딸이 부정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거듭했고 박형준 후보가 홍대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시 압력을 받고 점수 준 교수님이 박형준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김승현 전 교수 박형준 선거 사무실 앞에서 딸 입시 의혹 거듭 주장.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는 2000년을 전후 시기에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이 끝난 뒤 이모 교수가 연구실로 불러 가보니 박 후보 부인이 딸과 함께 와 있었고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며 박 후보 딸 실기 작품은 30점도 주기 어려웠으나 채점 과정에서 이 교수가 압력을 행사해 80여 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가 나경원에 비하면 애정이 훨씬 뛰어나네. 이메일로 보내거나 그렇지. 외부적으로 청탁하지 않고 찾아갔어. 직접 찾아갔네. 대단하네. 훌륭한 어머니시네. 네. 모정에 대해서만큼은. 네. 네. 근데 이거 빼박이지 뭐. 네. 그렇죠. 홍익대에서 30년간 재직하고 올해 은퇴한 김 전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과거의 잘못에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보고한 기자들까지 고발한 박 후보를 야단치기 위해 부산까지 내려왔다고 말했다. 기자들을 고발했으면 이 교수님도 고발해야지. 고발을 해야지. 안 했어? 안 했어. 교수님은 건들지도 않고 못 건드리지. 기자들만 고발하고 네. 이러니. 자 이렇게 교수님 중앙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러면 잠깐만요. 홍익대 학생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단 우리 선택적 분노의 대마왕 언론에서는 그동안은 그렇게 공정성 20대 어? 청년들 뭐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표창장으로 대학을 그냥 동양대 그것도. 동양대 표창장으로 의대를 갔다. 그렇게 거품을 물던 사람들이 동양대 근데 진짜 저는 동양대 표창장 하나 얻어서 우리 애도 의전원에 보내볼까 하시는 부모님도 실제로 있으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 진짜 엄마가 표창장 하나 동양대에서 받아서 의대 보내줄게. 의대 보내주고 엄마는 4년 감옥 갔게 하시는 어머니들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언론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내 자식이 의사가 된다? 뭐 스카이캐스도 나오는 마당 아니야 드라마. 좋다. 딸아 아들아 엄마가 4년만 딱 희생하고 나올게. 표창장 하나 받아다 주마. 넌 의사가 되거라. 이게 그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한석봉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나온다니까. 동양대 입시 수준으로 따져서 랭킹이 몇 위에나 될까요? 네. 그럼 동양대 잘 모르겠- 애들은 왜 동양대를 다니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표창장을 하버드를 받아서 가야지. 거기서 거기서 표창장을 받아갖고 다 의대를 가야 되고 가야지. 서울대로 편입학을 했어야 되고. 당연하죠. 뭐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데는 장학금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훌륭한 오리엔탈 동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저는 이 김 전 교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 화두가 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거 조민씨 사건 뭐 그런 것 때문에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공정성, 상대적 박탈감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거 언론이 조장한 거잖아요. 계속 부풀리게 하고.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지금 입시 부정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는 언론이 뭐 상대적 박탈감 분노하고 막 그 가족 전체를 막 쥐잡듯이 잡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언론이 무슨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조국 전 교수님 가족 전체를
온 사회 정말 마녀사냥 이런 마녀사냥 왜 공정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 나는 지금 아직도 기억이 안 정당하게 나요. 인턴 마치고 취업하려고 하는 상황에까지 맞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피부과를 지망을 했네, 무슨 세브란스 대학을 가려고 했네, 요구를 했네, 말도 안 되는 가짜 기사 써내고 반성 뭐 다시 써내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물고 늘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조민 씨가 잘못한 게 뭐였는데 없었잖아. 뭐가 있었어? 왜 그렇게 아니 어떤 교수라도 조민은 실력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랬으면 언론이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 조민 씨가 감옥 갔어요. 내가 볼 때. 이분은 입시 때 30점짜리인데 80점 줘갖고 합격시켰다고 지금 양심 고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도 본인이 일종의 처벌을 그렇죠. 각오를 하는 것인 거죠. 감수하면서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점수 고쳐준 거니까. 그 당시에 이름 없는 일반적인 학부모가 찾아갖고 매달린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가능한 일이냐는 거지. 만약에 그냥 일반 학부모가 왔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 얘는 절대 뽑아주면 안 돼라는 그렇지. 얘기를 하셨겠죠. 교수들 사이에서. 그리고 난 이게 청탁을 하러 왔단 말이야. 합격도 청탁이면. 못했대요. 그러니까 떨어졌어. 그렇게 80여 점을 줬는데 어. 줘도 못했네. 어. 아유, 그럼 뭐야? 줘도 못했으니까 범죄가 아니다라고 오기야 되는 건가? 근데- 합격이 안 됐다고.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그런 일 아예 없다고 하다가 그렇지. 응시도 안 했다 그랬어 처음에는. 근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지. 나 홍대요? 홍대 가본 적도 아니 딸이 없었다 그러지? 홍대 응시 자체를 안 했다 그랬다가 부정 청탁을 안 했다로 바뀐 거란 그렇지. 말이야. 예. 그리고 왜냐면 이때 얘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적 청탁 건수가 있었고 여기 간 사람도 되니까 가는 거지. 야 거기 칼도 안 들어가 바늘도 안 들어가 가서 얘기한다 그래서 청탁받아서 합격시켜주는 그런 학교 아니야. 그럼 갔겠냐고. 자 그리고 저는 뇌피셜 돌려보면 여기만 갔을까? 가는데도 홍대만 갔을까? 과연? 그러니까 미대가 홍대뿐만은 홍대가 아니잖아. 아니니까. 물론 홍대만 갈 리가 1순위가 없잖아. 홍대긴 하지만. 아니 이 홍대만 갈 리가 없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언론은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냐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 국장님 정결 사항으로 질문해.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이 딸의 입시 과정부터 시작해갖고 대학 성적부터 나중에 취업 관련된 내용까지 딸 긁어가지고 다 털어야지. 파보라고. 언론 뭐 합니까? 그 전에 그렇게 화력 집중해가지고 온 언론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온 사생활까지 다 뒤져놓고. 근데 그 당시에 홍대 입시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됐었단 말이야. 그죠. 이게 드러나게 된 것도 이게 조용히 끝날 문제였으면 안 드러났는데 그때 이게 문제가 돼갖고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어. 네. 근데 실패한 로비의 하나로 박형준이 들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홍대 전체 로비 과정에 대한 부분이 특별한 구속자나 홍대에 대한 그 직접적인 법적인 제재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부정 입학을 했던 사람들 처벌 없이 그냥 무마돼서 없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무마시켰던 검사가 어미준 주영환인데 얘네들이 결국은 지금 해운대 LCT. LCT 관련한 부분을 덮었던 검사이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라임 사건을 묻을 때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 관여를 한 게 보이고 이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상관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더 커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박형준이 못 막으면 이게 줄줄이. 이 검찰 조직 자체가 일파만파로 해갖고 쭉 가는 거고 우리 짜왕이 이제 범돼서 윤진범 돼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감옥으로 딸려 들어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박형준이 잘해야 돼요. 그죠. 혼자 이거 다 뒤집어 쓰시라고. 뒤져 쓰고 지금 단두대 가셔야지. 단두대 갈 일이 너무 많아 이분은. 단두대의 칼날을 제가 직접
네. 갈아주시려고요? 아니요, 그 케이크 써는 칼, 플라스틱 칼로 바꾸려고. 너무 잔인하세요. 자, 그리고 한 번에 싹 베지는 거보다 그러니까 너무 네, 잔인하시다고요. 잘안 드는 걸로. 네. 아까 그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강진구 기자나 뭐 이런 분들 유튜버도 다 고발했거든요. 이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박형준 후보가 고발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당사자인 박형준 후보의 딸이나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고발한 게 아니고 후보의 선거 대책위 명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고발하면 직접 고발하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강진구 기자가 예, 페이스북에 썼죠. 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왜 후보 본인이나 입시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딸과 부인을 대신해 선거 대책위 명의로 고발을 했는지, 그리고 왜 고발 취지가 응시 자체를 안 했다 해서 부정 청탁을 안 했다로 바뀌었는지, 이처럼 홍익대의 딸의 미대 입시 응시 여부만 물어보면 될 것을 굳이 형사 고발을 선택한 박 후보의 의도는 명확하다. 선거일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시간만 끌면 된다는 전략이다. 스타일이 좀 구겨져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침대 축구 전략이다. 만약 나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생각되면 선대위 뒤에 숨지 말고 본인 명의로 고소를 하라. 그렇지. 아니, 그보다 홍익대 미대에 전화 한 통만 해라.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 주장을 편 우주 최강 뻔뻔 하태경 의원은 제발 내 전화 좀 받아라. 하태경 의원님, 강진구 기자의 전화를 좀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강진구 기자가 홍익대 한번 전화를 해봤대요. 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한번 얘기를 해봤대. 2시간 만에 찾아줬답니다. 2시간. 헐. 2시간 만에 찾아주는데, 근데 박형준이 전화를 해야 돼요. 본인 딸이잖아. 딴 사람이 전화 안 알려주잖아요. 그 입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해명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죠. 박형준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 고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게 만약에 조국 장관의 딸이 이렇게 됐으면 이미 이거를 찾아내지 않았을까? 언론들이? 아니, 이거는 뭐 민주당 후보 측에서 이런 의혹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그 문건을 일면에 냈어요. 내가 볼 때. 네, 이미 내고도 뭐 난리 남았어. 났겠죠. 이미 난리 났겠죠. 예, 다 이미 조용하고 난리 있어. 났겠죠. 다 조용해. 네. 나는 이제 박형준 후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선거 나올 때 부동산 자체가 부동산이 서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이는 나쁜 짓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저는 서울에 한 채의 집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뒤에 가로를 열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대신 부산에 8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40억 시세 차익이 나는 LCT 2개를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분이 실거주지가 LCT가 아니래요? 이건 또 뭔 무슨 소리야? 말이에요? 몰래 가서 사는 거야? 부인 갤러리로 돼 있답니다. 아, 갤러리 못 보자고 하시는 주민등록을 거예요? 갤러리에 옮겨놓고 그렇지. 아파트는 이른바 말하자면 실거주가 드러나지 않게끔 속이고 가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있었네. 거의 정직한 후보 보는 것 같네, 영화. 정직한 후보 보면 거기서 라미란이 국회의원인데 이제 건설업체로부터 전 지금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예요. 네. 라미란 나온. 부당하게 굉장히 고급 저택을 받거든요. 근데 본인 선거를 위해서는 그 동네에 서민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그렇지. 밤만 되면 남편이랑 변장을 하고 그 건설사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그 대저택으로 가거든요. 저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형준 이분도 후보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사무실하고 갤러리에 있는 것처럼 하다가 퇴근할 때는 살며시 LCT를 가서 대마도가 보인다는. 난 뭐 독도도 아니고 대마도가 보인단 말이 거짓말 아닌가 했는데. 아니 부산에서 보이긴 보여요. 날씨 아니, 좋으면. 진짜 대마도가 보이는 전국의 유일한 아파트. 세계 유일이겠다. 대마도를 대마도는- 직관할 수 있는 아파트에 가갖고 사시면서 거기 산다는 얘기마저도 안 하고 이번 부산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 실제로 그 갤러리에서 먹고 자고를 했다. 노숙자세요? 아니 갤러리 안에 이게 이 뭔 표현이 소리야. 탁구방 같은 데가 있어서 아. 거기서 내가 먹고 자고 했다 실제. 갤러리에서 하고 그 경치 좋은 데는 거기는 내가 살진 않았다. 나는 안 살고 난 갤러리에 그러면 실제로 더 살았습니다. 투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갤러리 뭘 어떻게 갤러리 안 했나? 세금 조사도 좀 해봐야 돼요. 옛날부터 국회의원 부인들이 진짜. 나 정치가 부인들이 많이 하는 게 갤러리하고 보석상이거든요. 아 진짜? 예, 이거는 정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예를 들어 무명 화가한테 100만 원 주고 뺏어갖고 자기한테 정치 자금 줄라는 사람한테 5억 받고 팔면 쉽게 말해서 4억 9,500을 그냥 먹는 겁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갤러리들의 탈세가 엄청난 거고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갤러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생기는 게 있어야 갤러리를 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눈탱이 때릴 수 있는 구매자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면 이 갤러리는 사실상 수익이 날 수 없거든. 그렇죠. 갤러리에서 수익은 잘 안 나죠. 결국은 비싸게 눈탱이를 맞아줄 고객들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돼야 갤러리 사업을 하는데 묘하게 이런 갤러리들은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심지어 이런 거죠. 외국에서 유명 화가의 그림을 1,000만 원 내고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국내 기업의 그 사옥 1층에다가 5억 원씩 받고 전시를 해주는 거죠.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임대를 네,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도 비자금이 나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잘하시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윤석열 씨 부인도 그렇지 그건 거거든. 김건희 씨도 이미 걔네들의 수법은 빤해요. 이 송 작가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인 갤러리의 그림을 샀거나 또는 임대 형식으로 했던 기업들의 명단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그 임대하간 시기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떠한 법적 송사라든지 큰 계약이라든지 뭐 광급공사 이런 거가 연결돼 있었나 그러면 얼마든지 연결고리 찾아낼 수 있다니까. 나를 특검을 시켜줘라 진짜.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까. 아니요. 갤러리를 여셔야죠.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지금 선관위 등록에 예비 후보에 그 주소가 있거든요. 와.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 길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그 갤러리 주소입니다. 근데 이 부인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부인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NCT 이거 아파트 자기가 뭐 돈 벌어서 모아서 샀다고 뭐 딸이랑 샀다 그러잖아요. 돈을 모아서 샀어요. 돈을 모아서 어떻게 샀대. 모아야지 그거를 그걸 살 수가 모으지. 있어. 우리 그 노하우를 좀 배우자. 그러니까 원가로 따져서 20억을 모으는 게 이제 그렇게 쉬웠어. 20억은 참 쉬웠던 건데 오른 것까지 나 욕은 안 할게. 그럼 이제 네가 자기는 피를 받고 중간에 가서 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프리미엄을 받았다. 이 부분에 더 절묘한 비리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분양사나 정식 복덕방을 거치면 지금은 취득하는 과정 중에 이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자금을 어떻게 그렇지. 마련했는지 소명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등재가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20억에 대한 구매 그리고 등기 그 과정 중에 있는 자금 소명을 했는지 물론 뭐 은행에서 일부는 빌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거를 어디서 구했는지 자금 출처도 찾아야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분양사나 어떤 일반 복덕방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누가 팔았냐? 그렇죠. 회사 보유분이거나 누가 팔았냐? 또는 회사 직원, 임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이거를 불법으로 받은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썰이지만 20억짜리를 500만 원에 샀다라고 하는 추정도 있다는 거야. 저 5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는데 저도 줬으면 나 줘 500만 원 줄 테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난 분양받지 않았다는 거야. 애초에 분양받지 않고 말이 두 개를, 점점 꼬인다 꼬여. 두 개를 말이 안 프리미엄 되잖아. 주고 샀대. 근데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주고 두 채를 샀는데 프리미엄 얼마 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두 채 합쳐서 1억 줬다는 거야. 아이고. 근데
진짜 이건 국민들을 개되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LCT 가 말씀하신 무슨- 대로 실제 프리미엄 최소 3, 4억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프리미엄 가격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치? 프리미엄 줬단 말도 거짓말인 거고 진짜 전화만 한 통화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500만 원만 내고 받았을 수도 있고 그 500만 원도 김 회장이 트렁크에 싣고 있던 거 이 회장? 꺼내서 이 회장이 트렁크에 있던 거 꺼내서 줬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점점 말이 꼬이고 이 있어. LCT 관련돼서 분양받은 120명 대부분은 분양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전부 계약금들을 현금으로 현금. 납부했거나 그렇죠. 그 분양사가 아닌 LCT 관련한 그 이 회장 개인 직원 명의로 와. 돈을 보내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납입 부동산에 와갖고 또는 분양회사에 나왔고 제대로 된 계약금 납입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 120명은. 계약서는 있을까? 계약서도 없을 수도 있지. 계약서가 와. 있을까 봐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부동산 대 이야, 부동산이 진짜 들어있는 대박이다. 삼자 계약서 그죠? 이런 계약서가 아니라 구매자와 그 매입자만 있는 그런 계약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박형준은 논리가 이거네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특혜 분양 받지 않았습니까? 분양은 안 받았어요. 피 주고 샀어요. 예, 예. 네. 이게 이렇게 피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홍대에 홍대에 부정 입학하지 않았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묘하게 피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가 좋아.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아니 당신이 LCT를 정당하게 구매한 게 맞습니까?라고 해야지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실 거예요. 홍대는 어. 박형준이 그때 입시 비리를 한번 와준 바람에 그 입시 비리 전체를 다 그쵸 다 정권에 어. 의해서 묻을 수 있었어요.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란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합격을 시켰으면 비리 자체가 아예 안 드러났을 수도 드러났겠죠. 있는데 떨어뜨린 과정에서 떨어진 다른 사람, 박형준이 고발한 거 아니야. 박형준 이외에 입시 비리에 물을 먹었던 학부모가 고발을 쳐갖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비리 그러니까 청탁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 박형준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현재 수석이 여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검사들을 동원해갖고 묻어주는 덕분에 홍대도 덕을 본 거야 사실은 이 그렇죠. 케이스는. 그러니까 절대 홍대에서 나를 씹지는 못할 거다라고 믿는 바가 있었겠지.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나서갖고 퇴직하는 말년에 나 진짜 평생 안고 가던 이거는 내가 터트리고 가야지 그렇죠. 라고 해서 들이밀기 시작하니까 언론 입만 조여보려고 하다가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리저리 이제 사방으로 튀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당시에 이제 이 모든 걸 덮었던 그 검사 전문적이더만 이 친구들은 저기 이거 땜빵 때우는 게 그 검사들이 전부 다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형준이 되게 비열한 게 뭐냐면 저희는 재혼 과정이다. 그 홍대 입시 문제로 저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기의 직계가 아니고 그 친부의 직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와, 재혼해서 살고 있는 우리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니들이 조정관한테 한 짓을 생각을 해봐봐. 어? 에휴. 근데 박형준은 좀 진짜
뱀 같아요. 사악한 뱀. 그리고 그 인상 좋은 듯 하면서 막 방송에 나가고 어리숙하면서 인상 좋은 사람 코스프레 했던 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 되게 소름 끼치잖아요. 이 안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간성이 숨어 있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끔 만드네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의붓딸 합시다. 선긋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붓딸은 그러니까 두 자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혼 가정의 아픔을 아시지 않느냐. 거의 이 친구는 이혼하거나 사태가 이거 떨어지면 재혼 가정 이 두 사람은 그냥 내팽개치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나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 어떡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친부의 직계 가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 아니라는 거잖아. 네. 내 딸도 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해줬겠어? 뭐 이런 의미야 뭐야? 아 이씨. 근데 최악이다, 난 진짜. 너무 웃긴 게 그 왜 자기 딸도 아닌 사람이 자기의 딸인 양 가가지고 부정청탁했는데 그거 자기 화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오히려 이름 팔아가지고 오히려 화를 내야지. 화를 내야지. 이혼을 하는 한이 있어도 바로 잡았어야지. 그렇지. 네? 응? 뭐라고요? 아무튼. 예, 아무튼요. 네. 예. 어쨌든 아유, 참. 그렇게 조국 장관 까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침묵을 하고 있다. 네. 아, 진짜. 그러고 참 보니까 신기합니다. 이게 이 네. 조국 장관의 일단 바이러스 같아. 지들이 만만해 보여갖고 유약한 학자인지 알고 까고 막 뭉개고 그랬는데 나경원도 그렇고 박형준도 그렇고 안에 보니까 너무 조국 장관을 물어뜯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비리들을 지들은 이미 안고 있었어. 그보다 이미 먼저 저지르고 있었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비판 안 자기는 받았죠. 깨끗한 것처럼 그런 욕을 해댔다는 거지. 조국 장관이 LCT에 아파트 한 채만 있었어 봐. 끝났어. 니들이 뭔 그거는 짓을 끝났어. 할지 모르겠어. 그건 끝났어. 왜 안 사셨어요, 장관님? 그때 한번 투자하시지. 응? 아이고. 진짜 아유. 네, 정흐름님께서 눈, 코, 의 위치가 사람 같다고 다 사람은 아닙니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휘달렸을까? 욕하면서도 나 욕하면서 속으로 좀 찔리지 않았을까? 지가 한 내거 짓들이 털리면 있으니까.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그럼 단두대는 언제가 우리 박형준 단두대 얘기 계속 본인이 또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지금 기억이 단두대 상실될- 지금 네.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단두대 한 3번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단두대 본인이 단두대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라고 증거를 이 정도 예. 되면 단두대가 아니라요. 네. 정육점에서 써는 기계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 쓱쓱 계속 끓여야 돼요. 네. 아이고.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